반갑습니다. 프리랜서 사진가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 많이 덥고 한데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헤드 관계자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제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홍대에서 카페를 경영하면서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 중이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바처럼 회사 생활을 하는 중에 과연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정 즐겁게 미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던 차에 그렇다면 취미라는 건 자신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업으로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제 꿈을 이뤘다 그러면 너무 거창한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넘어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회 테드의 주제가 이제 혁신을 위한 도전인데, 제가 도전했던 그런 부분들, 제 작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감할 수 있을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많이 좋아하시죠? 네. 어떤 사진들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메인은 가장 여러분들처럼 풍경사진. 왜냐하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화가 마티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보는 이로 하여금 안락함을 줄 수 없는 그림은 예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도 제 어떤 목표이자 제 어떤 사진의 방향성이 보는 이로 하여금 그게 공감대를, 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셀카 찍고 이런 거 읽지 마시고 꼭 작품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취미 사진반 그런 개인 레슨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사진이라는 자체가 결국 조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사진이란 사람이 찍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저런 사진을 못 찍지라고 이렇게 생각들만 하시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다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잠시 그 팁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하루에 최소한 한 잔 이상씩은 다 마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카페를 하면서 현재 유학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게 스타벅스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는데, 현재 제가 카페를 하면서는 이제 다른 카페에 갈 일이 없고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요. 갈 일이 없어서 다른 커피 맛을 못 보는데 참 재밌습니다. 혹시 크레마가 뭔지 아시나요? 커피 콩에서 나오는 콩기름이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노란 띠가 형성이 되고 굉장히 커피는 사실 기호식품이자, 여러분 혹시 흡연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담배 왜 피죠? 하지만 자기가 그 즐거움을 느끼고 나면 많이 냄새도 나고 하는데, 커피는 그 크레마에 의해서 향으로 즐기는, 같은 기호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호식품인데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커피를 내리다 보면 내리는 순간 어제 내린 커피, 오늘 내린 커피 매일 틀리고요. 또 아침에 마셨던, 저녁에 마셨던 다 틀리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 또 많은 영향을 받죠. 잠시 후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리허설 하면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시간 관계상 다시 이제 수정을 하게 돼서 다시 수정 번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우선 오른쪽으로.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도전이란 새롭고 낯선 환경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겪음으로 해서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모두가 다 꿈을 꾸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려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도전이란 미처 겪어보지 못한, 낯설고 새롭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하지만 그거를 용기 내서 혹한 자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와 꼬마가 밤새 차를 운전해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캠핑을 하러 갑니다. 아직 밤에 도착했을 때 궁금한 나머지, 아빠,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생겼어? 우리 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하죠. 우리 다 도착했어. 네가 내일 아침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너는 다 느낄 수 없을 거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일 아침에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렴. 예, 그 말처럼 저는 매체나 아니면 책이라든지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깨달은 이런 경험들이 정말 소중하고 내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전체 좀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 왼쪽 부분이 앞에 이제 20이라는 숫자가 써있고 20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자, 20대 굉장히 방금 보시는 꽃처럼 아름답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고 어떤 도전이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시절이지만,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상태에도 바쁘시고 과연 내가 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주위를 바라보면 너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나도 괜히 다시 뛰어야만 될 것 같은, 나는 저 멀리 뒤처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하지만 올바른 정해진 그런 길을 내가 걸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군대 제대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고 회사 생활을 하던 중에 기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인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친구들은 너 배부른 소리 한다. 우리는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아저씨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만, 그 당시 생각하면 아직 취업 준비였던 친구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내가 지금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즐겁게 미칠 수 있는 거,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는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는 못하다. 그래서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두렵죠. 사람이 예전에 예술가들, 음악가가 됐건 유명한 화가가 됐건 중산층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고 합니다. 자, 가난한 집안에서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 나는 그림을 잘 그려서 성공할 거야. 난 부유한 사람들은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산층들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어쩌면 마치 제가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소위 말하는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제 자신을 발견하고, 뭔가 그러면 재미있는 일을 찾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 당시 제일 두려웠던 부분들은
내가 30이 됐을 때, 30이라는 나이가 컵에 낮췄는데, 우리는 나이에 걸맞는 행동이나 어떤 양식들을 너무나 많이 요구받고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고 싶은 사춘기 선처럼 반항심이 생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사진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인터뷰 때문에 만나뵀던 사진가 김중만 씨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한 뒤에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때 제가 이제 받아들인 자유라는 것은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사진,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몇 일에 오게 됩니다. 물론 준비하는 동안 서울 공부라든지 학생 시절보다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커피가 가득한 도시죠. 시애틀이라 쓰고 시애틀 그렇게 있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진짜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몇 번 뽑힐 정도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아름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을 왔는데 과연 내가 사실 왜 찍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꿈을 위한 여정을 어떻게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브레인지 다행인지 사진학과에 학과에는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았는데 제가 선택했던 사진학과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왕따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다행인지 선생님 분들이나 또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 많이 그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제 졸업까지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 시절을 생각하면서 1년째 가장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잠시 다녔던 회사에서 모아두었던 그 돈을 올인해서 부모님께 손을 안 벌리고 떠났던 유학일인데 1년째 되는 순간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사실 일을 못 하는데요. 한국분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모님께 손 벌릴 수는 없는 문제고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인데 여기서 과연 내가 주저앉아야 되는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유학 당시에 저한테는 주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를 벌어야 되고요. 아시는 바처럼 저는 예체능이라고 하는 사진 장비, 필름, 여러 가지 또 재료들을 사기 위해서는 정말 상승 이상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방학이면 우리 이제 한국 친구들 이제 방학이라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잠깐 그림도 달래고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 비행기 값이면 이제 학비를 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꿈이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 또 용기가 버틸 수 있었던 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뿌듯하죠. 자, 졸업과 동시에 뉴욕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이라는 도시는 문화, 예술, 또 모든 예술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많이 세팅됐다고 해도 여러분들 물론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뉴욕에 있는 저는 이거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죠. 거기 있는 순간 자체가 눈으로 보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보는 자체가 공부이자 즐거움이 됐고요. 다른 도시보다도 여러분들 혹시 미국을 한 번 정도 이제 가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뉴욕을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성분들은 이제 쇼핑 때문에 눈이 커질 것 같은데 옷도 많이 싸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가장 행복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박물관이었는데요. 거의 모든 박물관이 무료이거나 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원래 회화에서 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렘브란트나 고흐의 작품들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빛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고, 오히려 사진 공부에 어떤 교과서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뉴욕에서도 생활 자체는 마리주와 뉴요커지 굉장히 피곤한 생활의 연속이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먹다 구역질 나고 눈물이 흐르다 보면 이게 정말 눈물 젖은 빵인가 라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졸업하면서 저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또 버틸 수 있었던, 제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가 처음에 사진 카메라를 잡을 때 그 느낌만 생각을 한다면 네가 뉴욕에 가서도 더 유명해지고 싶으냐, 그것 때문에 사진 찍는 거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결코 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진 찍지 말아라. 그 말이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내리를 스치면서 기억이 많이 남고, 뉴욕 생활 중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뉴욕에서 이제 제가 왜 갔느냐,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기의 목적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싶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실전인데, 스튜디오는 다 찾아가보는 겁니다. 자, 전화번호 책을 펴고, 광고 스튜디오가 됐건, 일반 웨딩 스튜디오가 됐건, 뉴욕하면 이제 광고, 패션, 이런 쪽의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무작정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만 들고 찾아갔던, 정말 대치가 없었죠. 뉴욕이었기 때문에, 번번이 출처를 막는 거죠. 간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들고 포트폴리오를 사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한두 번 그런 출처 막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저도 이제 자신감을 많이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래 공부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차에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찾아갔던 스튜디오에서 운 좋게 지금의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딩 사진 그러면 우리 너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요. 이쪽 친구들은 이제 문화 자체가 우리랑 많이 틀려서 그런지 정말 그 하루 종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자, 거기에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나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정말 예쁜 멋진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그래퍼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즐겁고, 그죠? 남에게 나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던 중에 나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뉴욕에 남느냐, 다시 이제 귀국을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과의 추억이 너무 없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한 욕심 많이 부려봤는데, 본인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효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추억도 소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또 귀국길에 오릅니다. 자, 와서는 프리랜서 사진가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프리랜서 사진가, 마리조아 프리랜서 사진가지, 자, 소속되지 않는 자유롭다.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멀티플레이어, 마리조아 멀티플레이어지, 다지다는.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담기지 않은 사진은 진정성이 없고요. 마치 꾸며진 사진처럼 금방 질리죠. 그래서 현재 제 목표이자 먼 미래에 제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방향성의 사진은 사랑이 담긴,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지금도 현재도 고민 중이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꿈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묘비 명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피를 사랑하고 사진을 사랑하고 한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 이곳에 잠들다. 이런 게 제 그냥 소박한 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사진 활동 중에 중요한 건 네트워크입니다. 사람들과의, 여러분들도 인적 인프라를 많이 구성하는 것만큼도 소중한 게 없죠,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사진 일을 하면서 다방면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 매개체, 또 제 작업실 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거의 커피 중독처럼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카페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제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는 좀 높아진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 사람은 참 유복한가 보다.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은 저렇게 그냥 두서없이 다 버리고, 사실 카페 창업도 대단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냥 저 나이에 그냥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어떤 서포트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물론 제가 다 잘나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또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김중만 씨의 말처럼 내 것을 버리고 봤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습니다. 도박은 우리 인생의 도박은 아니지만, 도전 끝에 내가 성취하고 싶은 부분들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운을 믿으시죠. 자, 제 얘기를 이제 잠깐 드렸는데요. 사진 얘기를 잠깐 안 드리면 또 제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자, 사진이라는 거는 다른 회화 작품이랑 틀리게요. 자, 일반 우리 회화 작품은 캔버스가 됐건 스케치북이 됐건, 자, 작가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더해지는 예술이죠. 하지만 사진은 우리 마이너스 예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눈앞에 모든 대상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 프레임 안에 뭘 담을 것인가, 내가 담고 싶은 건 무엇인가, 내 주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프레이밍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은 크게 좌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달력사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안락함을 줄 수 있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나중에 혹시 제가 더 유명해지면 달력 남기시다가 누가 찍었나 그래서 제 이름 나오면 한번 반갑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물론 현대사진에서는 그 원칙들이 많이 이제 파괴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 얼마나 중요하길래 볼드 나오, 그 다음에 골든 섹션. 자, 황금 시간대 낮에 평범할 때 사진 찍어봤자,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찍어봤자 밋밋하죠. 우리가 스텝 표현으로는 짠하다.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받기 위해서는, 자, 아침 해 뜨는 1시간, 또 해지기 1시간 전, 혹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가상의 아웃동근을 하세요. 같은 면적에 이렇게 사선의 격자무늬를 그려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진 절대 급하게 찍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담고 싶은 부분이 나올 때까지, 인물이 됐건 풍경이 됐건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사진작가 소나무로 굉장히 유명하신 별대공호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내 평생을 걸어도 좋겠다는 만큼 쫓아다녀라. 그분이 촬영하신 소나무 사진의 한 작품이, 본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한 점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은 소나무 숲에 20년, 한 곳에 20년 이상 매일 같은 시간 그런 노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노출인데요. 적정 노출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작가의, 촬영자의 내가 담고 싶은 빛을 얼마만큼 담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밝은 사진, 아니야 나는 좀 어두운 사진이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진 얘기 간단하게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좀 경과돼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 제 은사님이셨던 정승남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게 이제 알려주셨던 이 단어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물론 영어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100%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좀 어원이죠. 미국 사람들 자체도 잘 안 쓰는 그런 말이고, 뜻밖의 행운, 뜻밖의 찾아온 행운, 이렇게 이제 우연, 행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뜻밖의 찾아오는 우연을 과연 정말 내가 그냥 럭키해서? 아닙니다. 그 바탕에 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경험들조차도 사실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20대이기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밖의 찾아온 행운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은 상식적이지만 크게 가지라고 하죠. 꿈을 작게 가진 사람과 큰 사람의 차이는요, 크게 가져야만 그만큼 더 많은 아이디어를 담을 수가 있는 건데, 꿈을 작게 가진 사람은 내 꿈은 이 정도니까 거기에 그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친구가 하니까, 옆 사람이 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생각에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단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쯤 너무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여러분들 커피 급하게 드시지 않잖아요. 음미하시면서, 그 향을 음미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